안녕하십니까. 중세국어 훈민정음 서문을 담당하게 됐어요. 자, 보면 짜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프린트 맨 앞에 보면 개념이라고 있죠. 개념은 저번에 다 했습니다. 다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만 해볼게요. 중요 개념을 씁니다. 여기 중요 별표하고 중요한 거. 자, 개념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 뭐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음운과 관련된 문제 시험에 잘 나오고요. 음운. 그리고 표기법과 관련된 거, 연서, 부서, 병서 이런 표기법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문법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어휘와 관련된 문제. 중세국어라는 이 훈민정음 이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내실 때는 요런 각각의 그 부분들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뭐가 있느냐를 잘 파악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거는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문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걸 하면서 중요들을 얘기하는데 네모친 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진짜 한 80%, 90% 이상 네모친 거. 그 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요거는 한 60% 나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동그라미. 그 다음에 나오든 안 나오든 자 긴가민가 한데 그래도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밑줄 칠 겁니다. 그러니까 네모는 진짜 알아야 되는 거, 그리고 동그라미 친 거는 그냥 요거 한 60% 이상, 얘는 그냥 어느 식으로든 학교에서 중요하다고 하면 이게 더 되니까 얘는 우리가 무슨 펜을 하냐면 형광펜을 할 거예요. 형광펜으로 얘를 표시를 하고 윤곽선을 딱 잡아서 표시를 한번 봤을 때 눈에 확 띄게끔 합니다. 얘는 빨간색 볼펜, 빨간 펜, 얘는 아무 펜, 샤프든 뭐든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고요. 다음 책에 나오죠. 다음 더 중요 별표 2개. 더 중요한 거 첫 번째, 모음조화는 무조건 이 훈민정음에서는 다 쓰였어요. 15세기에 모음조화는 다 쓰였습니다. 두 번째, 국외어마 디귿이 티읕이 치읓 이 모음합에서 치읓으로 바뀌는 국외어마 하나도 안 됐어요. 다음 두음법칙. 두음법칙이 뭡니까? 두음법칙이 리을이 미연되거나 리을이 없어지는 게 두음법칙인데 역시 안 됐어요. 그리고 네 번째, 원순모음화. 이것도 역할을 했었죠. 개념 부분. 둥글원 입술순, 입술이 둥글게 되는 건데 입술소리 미음이나 비읍이나 피읍이 뭐를 만나면 으를 만나는데 이게 나중에 오나 우로 바뀌는 게 원순모음화입니다. 여기서 보면 스물이라고 나오거든요. 원순모음화 안 됐어요. 이 훈민정음 어제는 모음조화만 됐지 나머지는 다 안 됐어요. 그래서 답지에 시험 볼 때 답지에 국외어마, 두음법칙, 원순모음화라는 게 주어로 나와서 됐다 안 됐다 하면 다 안 됐어요. 얘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음조화만 되면 나머지는 다 안 됐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고요. 혹시 학교에 따라서는 이런 것도 혹시 학교에서 배운 사람 있니? 이영고래라고 학교에서 배운 사람 안 배웠으면 말아갑니다. 이영고래도 사실 안 쓰였어요. 혹시 영상을 보는 학생들 중에서 들어간 애들이 있으면 이영고래를 학교에서 가르쳐 줬는데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는 이영고래가 안 쓰였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영고래는 여린히읗이거든요. 여린히읗으로 리을을 보완한다. 다시 말하면 한자어, 그러니까 이영고래는 동국정운식에 나오는 말인데 한자어에 리을이 들어가면 전부 얘를 써주게끔 하는 게 바로 이영고래예요. 근데 우리 한자어에서는 여기 나오는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는 이영고래 된 것 리을로 끝나는 한자가 없기 때문에 이영고래도 안 쓰였다는 것도 참고를 알아두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형광펜부터 그릴까요? 형광펜 꺼내서 무조건 알아줘야 되는 거 요겁니다. 나랑 말싸미 요거 형광펜으로 내보치고요. 그 다음에 나랑 말싸미 딩깃은 딩깃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딩깃부터 그게 한자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건 다 요 밑줄입니다. 딩깃부터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밑줄은 요거 세종어제 훈민정음 요렇게 다 밑줄 치고, 그 다음에 중국 밑줄 치고, 그 다음에 문자도 밑줄 치고 한자가 나오는 거 계속 볼까요? 이런 전처럼 백성도 밑줄 치고,
몸이 아프니까 막 달리네요. 백석도 밑줄 치고 또 한자만 나오니 여기 한자 없고 또 넘겨서 내일을 위하여 할 때 위 밑줄 치고 새로 주문자 짜도 밑줄 쳐야 되겠죠. 뼈난 이것도 밑줄 쳐야 되겠죠. 지금 밑줄 친 이것들은 다 무슨 한자라고요? 다 무슨 한자어? 동국정운식 한자어입니다. 동국정운식 한자어.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프린트에 오른쪽 부분에 보면 동국정운식 한자어를 한 번 더 연습을 시켜줄게요. 자, 여기서부터 일단 하면은 차라리 이게 낫겠는데, 자, 세종어제 할 때 세종어제 요렇게 할 때 요게 동국정운식, 요도 동국정운식인데 요거는 그냥 놔두고 세종어제라고 할 때 요게 동국정운식 표기예요. 한 번만 더 얘기를 하면 이거를 9글자를 그대로 다 알아둬야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개념에서 뭐 알아야 된다고 했죠? 음운, 표기, 문법, 어휘랬죠? 요 표기법입니다. 표기법인데 한자를 표기하는 방법이고요. 이 한자를 표기하는 방법을 알려준 책이 있으니 그 책이 동국정운이라는 책이에요. 동국정운에서 알려주는 대로 이 한자를 한글로 쓸 때는 이렇게 써라 라가 되는데 동국정운 한자 표기는 기본적으로 두 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니? 중국의 원음에 최대한 가깝게 표기합니다. 중국의 원음에 최대한 가깝게 표기를 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한자를 빌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 한자를 우리 언문으로 바꿀 때 최대한 중국 원음에 가깝게 해라. 그리고 삼성 체계를 갖추어라. 초성, 중성, 원래는 초성, 중성까지만 해도 우리 글이 나오는데 그걸 종성까지 맞춰라. 근데 이 종성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뭐냐? 다른 거 이런 거 보세요. 미음 있죠, 종성에. 그 다음에 니은 있죠, 미음 있죠. 이런 거 다 있는데 요것만 음가가 없는 이응이라서 요거를 종성에 쓸 때는 요렇게 이응에 뭐를 써요? 요렇게 옛 이응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이응은 음가가 살아있는 겁니다. NG 발음이 나요. 그래서 음가가 있을 때는 이걸 쓰는데 원래 종자에서 이렇게 안 쓰고 뭘 했냐? 음가가 없는 얘를 쓰는 거예요. 음가가 없는. 그럼 얘는 발음을 안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얘도 이고 얘도 이죠. 이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 때 요게 음가가 없는 걸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볼게요. 최대한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인데 여기 보면 세상세자인데 여기 원래 우리가 발음할 때 세죠. 세. 경공 세잖아. 그런데 쉐라고 왜 할까? 중국 원음을 맞추기 위해서. 중국 원음에 가깝게 하려고 쉐라고 하고요. 얘는 뭐니? 얘는 죄잖아. 죄. 그러니까 왜 중국말에 보면 이런 이중국어 많거든요. 쉐쉐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쉐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중국 원음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쉐라고 하고 여기 초성, 중성 그다음에 뭐 있어요? 종성에 뭐가 음가가 없는 이응을 써서 얘를 읽을 때는 어떻게? 세라고 읽죠. 그런데 이 뒤에 나와 있는 종은 아까 있듯이 옛 이응은 음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종에 뭐라고 썼니? 이렇게 아래쪽에 옛 이응이 있는 게 이렇게 딱 쓰였죠. 이게 동국정식 표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아까 밑줄 친 여기 딩깃도 중국인데 중국 사람이 중국이라고 발음하지 않을 거잖아. 딩깃에 맞춰서 얘는 지금 삼성도 있고요. 역시 중국 원어에 가깝게 딩깃이라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자 마지막에 보면 여기 편한인데 우리는 편하다라고 하는데 편난이라고 쓴 것도 역시 중국식 원음에 가깝게 발음하기 위한 노력들이었죠. 자, 뭐 동국정식 표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한자어에만 밑줄 쳐서 이게 동국정이다, 동국정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아까 우리가 형광펜으로 쳤던 거 볼게요. 나라 말쌈입니다. 자, 나라 말쌈에 형광펜 쳤죠. 그 다음에 빨간색 볼펜 꺼냅니다. 빨간색 볼펜 꺼내서 여기 시오 세 동그라미. 그리고 말쌈 위에 요거는 그 형광펜에 있죠. 밑줄 쳐야 됩니다. 요거 이렇게. 자, 시옷은 밑에서 쓸까요? 시옷은 무슨 조사냐? 관역격 조사입니다. 문법 들어가는데요. 관역격 조사 시옷입니다. 요게 딱 나오면 머릿속에 뭐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냐? 관역격 조사는 중세에는 3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얘들아 시험 볼 때 항상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관역격 조사는 여기다 쓸 수 있으면 쓰세요. 관역격 조사는 중세에 쓰인 거는 3개입니다. 중세에 쓰인 거 에,
그 다음에 에, 그 다음에 현재부터 하자. 현대국어에서는 어디에 의가 되죠. 어디에 의. 그러니까 나라 걱정이면 나라의 걱정. 또 뭐 임금의 옷, 임금 옷이면 임금의 옷, 임금 옷 이런 것처럼 현대는 의만 쓰는데 중세에는 세 개 씁니다. 에라고 발음하고요, 의라고 발음하고요, 시옷이라고 씁니다. 자, 요걸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의와 에와 의는 어디에 쓰이냐면 유전물에 쓰여요. 지우가야 되겠다. 얘는 유전물에 쓰이고요. 유전물이라고 하는 건 정이 있는 거죠. 사람, 동물 같은 유전물에 의와 에를 쓰는데 이 둘은 왜 어떻게 구분하냐? 요게 아래하죠. 요게 의죠. 의는 음성모음, 아래한 양성이니까 얘가 이것들 중에서 양성모음일 때, 그 다음에 얘는 음성모음일 때 이렇게 쓰입니다. 참고로 양성은 뭐니? 아래아, 오, 아고요. 음성은 우, 어입니다. 그러니까 앞말에 이런 것들이 오면 얘가 오는 거죠. 그래서 얘하고 얘는 사람이나 동물에 쓰이는데 양성일 때에 음성일 때입니다. 시옷은 무정물에서 쓰입니다. 무정물. 책상 같은 거, 정육점. 시옷은 무정물에 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유정물 중에서도 그게 대상이 높임의 대상이 된다. 유정물 중에서도 높임의 대상이 되는 유정물이 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부처. 뭐 이런 것들은 사람이면서도 유정물이면서도 높임의 대상이 되니까 머리 여기에 이렇게 해서 시옷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높임의 대상일 때는 유정물이라도 시옷을 씁니다. 그 개념 명확하게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나요? 네. 자, 말싸미를 들어갑니다. 말싸미는 요 말싸미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볼게요. 일단 1. 말씀인데 그러니까 모음 잘 시켰죠. 말싸미겠네. 말싸미인데 여기에 뭐가 붙었냐면 플러스 이가 붙었어요. 이는 또 무슨 조사냐? 주격조사입니다. 이는 주격조사입니다. 다시 볼게요. 주격조사 여기다가 표시를 해줄게요. 혹시 못 쓰는 학생들은 영상 보면서 딱 눌러놓고 보면 돼요. 자, 주격조사는 세 가지가 있어요. 주격조사는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뭐가 있죠? 현대국어에서는 이와 가가 있죠. 받침이 있다 없다에 따라서. 자, 중세에는 뭐가 있죠? 이가 있고 그냥 이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명형태 또는 제로택이라고 하는데 안 붙는 게 있어요. 이는 어디 뒤에 쓰인다? 앞말에 자음이 있을 때 이를 붙이고요. 요 그냥 이는 앞말에 모음이 있을 텐데 여기서 주의할 거 무슨 모음 제외? 이 모음이거나 또는 반모음 이 제외입니다. 이 모음 제외 나머지 모음들 아나 오나 이런 것들일 때 쓰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제외된 이 모음일 때 이 모음 혹은 이 반모음 이렇게 쓸 때 뭐합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자음이 왔을 때 이를 붙인다고 할 때 여기 말씀의 미음이 자음이죠. 그래서 얘가 쓰인 거예요. 스님 말씀이 할 때 이거 작게 그냥 하나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원래는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앞에 오고 이가 있었던 건데 이어져 있기 연출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형태는 뭐에 따라서 달라지냐면 앞말에 자음이 오느냐 모음이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앞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말씀이 할 때 이 들어가죠. 얘는 공자께서 할 때 공자 이렇게 쓰거든요. 왜 공자 이렇게 쓸까요? 오가 양성입니다. 양성. 모음조화는 무조건 100% 지켜서 썼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를 쓰면 뭐라고 해요? 공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음이 왔을 때는 무조건 이를 씁니다. 얘는 뭐냐면 다리 용변처럼 불 이게 뿌리거든요. 뿌리. 우리말에 지금 현재의 뿌리인데 다 뒤에 뭐로 끝났니? 이로 끝났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게 붙었다 안 붙었다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자, 요거 다음에 확인하는 것은 조금 있다가 2탄에서 하겠습니다. 잘했어. 네, 왜 이렇게 덥니?